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참 날씨처럼 쌀쌀했던 9월 장이었습니다. 이제 2시간만 지나게 되면 4분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어떠한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의 4분기가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2거래일간의 우려를 딛고 반등하면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전날보다 0.28%가량 상승한 3,06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11시 반쯤에 반등한 뒤에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1000포인트 선이 다시금 무너지는 듯 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0.18%가량 상승한 100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1,435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372억 원가량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요, 2,177억 원가량 나홀로 매도 우위를 지속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닷새 만에 매수로 돌아선 기관이 참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7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85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요, 631억 원가량 나홀로 매도세를 취했습니다. 네, 전일 장중 낙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10월장 역시나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4분기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4분기 첫 단추를 끼워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무보다 숲을 보는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3분기의 마무리와 4분기의 마무리를 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오늘 9월 30일인데 제가 좀 뒤에 이제 장중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미국장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이제 10월 달이 시작이 되니까 내일 투자 전략에 제가 반드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시면요,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쫙 뜨실 겁니다. 그때 스크롤을 내리시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하게 된다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내일장 10월 첫 거래일에 대한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기사인데요. 연합 인포맥스의 기사입니다. 10개 금융사 외환 딜러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10월 중 달러 원 환율이 고점 전망치 평균이 1,198원 40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을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만큼 원화 약세 압력이 우세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설, 미국 정부의 부채 협상과 셧다운 우려 등 원화에는 비우호적인 여건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도 급등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1,180원 중후반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의 상승,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달 만에 하락했다는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사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요 84를 기록하면서 3달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물류비 상승,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서 종합 상사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LX 인터내셔널에 대해 목표 주가를 36%가량 높여 잡았습니다. 오늘 4%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2만 원대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4%대 견조한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왜 이렇게 세계가 몸살이를 앓고 있는 걸까요? 원인부터 대응 방안까지 잠시 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가 국채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국채금리는 1.54%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승 출발했던 나스닥은 하락 전환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은행주들이 오늘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3%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은행주를 담아야 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1,180원 중후반대 움직임을 이어갔던 환율인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뭐 당연히 수혜받는 기업도 있긴 하겠지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좀 염려스럽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환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랑 주가랑 뭐가 이제 먼저 작용을 해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즉,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냐? 이거를 조금 면밀하게 이제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차트 보시면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고, 이때는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이때도 이제 약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역시도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 한 18일 정도까지는 환율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주식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무래도 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매물이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판 건데 그걸 외국인들이 다시 자기네 돈으로 바꾸려면 달러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환율 관련해서 뭐 달러 강세니 뭐 원화 약세니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뭐 평가절상이라던가 평가절하라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환율을 정말 알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환율을 그냥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삼겹살 그냥 한 근을 환율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이때는 삼겹살 한 근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삼겹살 한 근이 2만 원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삼겹살을 사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겠죠. 예전에 10,000원 가지고 한 근 사 먹었는데 지금은 2만 원을 내야 되니까. 반대로 삼겹살을 판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겠죠. 한 근을 팔면 2만 원씩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 삼겹살 판매업자, 즉 달러 강세,
미국이 되겠죠. 근데 미국장도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삼겹살에 대해서 그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느냐, 즉 달러가 올라가느냐는 결국은 원래 미국장이 좋아야 되는데 미국장도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도대체 이제 뭐가 불안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자산, 즉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몰리느냐라고 했을 때, 뭐 오늘 사실 이슈들이 다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이슈긴 합니다만, 뭐 그 다음에 나올 뭐 원자재 급등, 네.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경기 회복의 어떤 그 침체,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도 역시 환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가 더 선호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사람들이 소고기나 닭고기 대신에 다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딱 18일로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아까 오늘 그 방송 시작할 때 오늘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이 9월 30일인데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는 9월 30일 오늘 날짜로 끝나고 내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까지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예산안을 가지고 자금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그 임시 예산안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존에 확정된 예산안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에서 오늘 이제 뭐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오늘 안에 당연히 그런 법안을 처리해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 예산안이라는 그런 법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12월 3일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10월 18일까지는 좀 환율이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미국의 이제 재무부 장관 그 제닛 옐런이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 말을 하기를 지금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다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오늘까지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부채 한도를 2022년 12월까지 유예를 시키고 또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해야 돼요. 더 높여야지만 계속해서 부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부채를 만들어내서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재무부에 이제 사용 가능한 현금이 약간 조금 있는데 네. 그거가 고갈되는 시기가 10월 18일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이제 당장 쉽게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10월 18일을 넘기게 되면은 그때는 연방 정부가 정말로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연방 정부에 일하는 뭐 사람들에 대한 뭐 월급도 못 주게 되는 거고 어떤 예산 집행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미국의 정치 이슈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려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원래 5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40%대까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이랑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3조 5천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서 뭔가 이제 실적을 국민들한테 당연히 보여주고 싶겠죠. 근데 당연히 공화당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8일까지는 10월 18일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뭐 합의가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크고 작은 진통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18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러 강세가 그때까지는 조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좀 힌트를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요즘에 다 오릅니다. 네, 네,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도 오르고 진짜 다 오르는데 이렇게 오르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항상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이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천연가스가 거의 한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500% 정도 약 5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석탄 가격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원자재 가격의 그 원인은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죠. 원래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원인은 그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앵커님? 아, 네.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오르는 그렇죠. 이야기. 그러니까 그린플레이션은 네. 그린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용어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각국 정부에서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시기적으로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2045년 내지 2050년 정도쯤에 뭐 탄소 배출을 뭐 제로로 만들겠다. 뭐 기후 변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원자재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규제가 들어가고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두 번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전력난 네.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이제 굳이 원자재 중에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석탄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그 전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65%라고 해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석탄을 다 호주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호주랑 상당히 이제 거리 좀 껄끄러워졌죠. 그 호주 무슨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서 뭐 미국이 이제 뭐 기술을 뭐 무상으로 뭐 이전해준다 뭐 이러면서 또 중국에서도 반대했고 어쨌든 그래서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안으로 뭐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다른 데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바다에 벌크선들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감소를 했고 또 작년부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이제 선박들을 많이 이제 처분을 한 그런 원인도 있고 해서 지금 최근에 BDI 지수라고 하는 그 벌크선 운임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국은 전기를 만들려면 석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석탄을 호주에서 싸게 들여오지도 못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운임 지수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지금 장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지만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게 원유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게. 근데 이렇게 원유가 급등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바로 에너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GS의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GS도 뭐 지금 뭐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오일 오늘 조금 소폭 밀렸는데 S오일도 역시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거의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물론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SK 그 정유가 SK 에너지가 아시아에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탑에 드는 그런 이제 큰 정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말고도 뭐 방금 말씀하신 그 뭐 흥아석유 죄송합니다. 흥구석유. 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때 보시면 이때가 이제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원유 가격이 좀 말도 안 되게 이제 마이너스까지 빠졌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시점에 발맞춰서 이렇게 이제 단기에 한 2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원유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로 에너지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발전을 하는 그 원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체 에너지들의 그 발전하는 그 원가가 좀 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OCI라던가 아니면 한화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OCI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태양광 업체인데 이렇게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철광석 가격은 좀 소폭 하락 중이에요. 네. 그래서 뭐 포스코라던가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이런 이제 철강 업체들이 최근에 그 중국의 헝다 리스크 관련해서 수요가 이제 감소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좀 주가가 다시 좀 꺾였는데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뭐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들 그리고 정유주들과 같은 에너지들을 좀 주목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금리라는 게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어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좀 비대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저는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어떤 플랫폼 기업들,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그리고 뭐 게임 업종들, 그리고 뭐 어떤 전자결제 내지는 뭐 이제 이렇게 배달해 먹는 뭐 어떤 그런 이제 업종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좀 바뀌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제가 2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거는 다 사람들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은 사실상 이제 승자 독식을 했었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어떤 그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이 승자 독식이라는 게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독과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뭐 가치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여행주라던가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뭐 그 외에 뭐 면세점, 뭐 화장품, 아니면 이제 K 컨텐츠 이런 쪽들도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업종이 바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동차 업종 3분기 실적 안 좋은 이유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잠시만요. 제가 자동차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기아차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자동차 업종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차랑 기아차 하니까 현대차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저점 안 깰 것 같았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그 저점 깨고 2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자동차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공급을 못하니까 차를 못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기차 만약에 지금 차량 구매 계약을 하면은 뭐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쯤에나 차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수요는 지금 꾸준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공급을 못해서 차를 못 파는 거지. 그럼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결과적으로 그때 못 판 차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 다 4분기라던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로 다 이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황금별을 잡아라에서도 제가 이 관련된 관련된 종목을 하나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또 이제 성장주가 좀 안 좋고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원래 성장주가 꺾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최근에 다우 대비해서 더 조정폭이 컸는데 우리나라에서 성장주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어딘지 아시죠, 앵커님? 성장주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주. 2차 전지 뭐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오늘도 사실 좀 많이 강했어요. 많이 강했는데 이제 2차 전지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 차세대 소재 개발 이슈에 좀 더 주목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잠시 뒤에 이제 장중 특징주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양극재라는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는 한 번쯤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올랐던 종목들이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성장주를 하고 싶다라는 시청자분들은 차라리 2차 전지보다 수소 테마 쪽으로 가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해드려요. 예, 왜냐하면 수소 테마는 2차 전지에 비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의 태동기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내년도 실적 대비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이런 종목들은 지금 퍼가 다 200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뭐 저기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오롱 인더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 실적 대비했을 때 퍼가 한 15배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소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성장주에 좀 관심이 있다, 기술적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를 언급을 해주셨네요.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대유 에이텍입니다. 11월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상장 후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의 시트를 현대 트랜시스가 공급하는데 현재 현대 트랜시스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전거래일은 11%가량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은 상한가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원 미디어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시작으로 해서 미디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는요, SBS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인기 IP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거래량 강하게 동반되면서 장중에 18% 넘게 급등했고요. 장 막판에 두 자릿대 강세 흐름으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달 출시한 블레이드 앤 소울2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소식을 들리면서 한 달여 만에 주가가 무려 31%가량 하락을 했었죠. 회사는 이러한 흥행 참패를 타개하기 위해서 오늘 전 세계 출시하는 신작 리니지 W의 이용자 과금 구조를 대폭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5%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60만 원 선 넘어서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요, 폭발의 위험성이 적고요.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크게 늘릴 수가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소폭 밀리는 듯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상승 추세를 지속했고요.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부강약품은 B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추가 임상 이상에서 위약 대비 치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의 추가적인 개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중 급락을 마지막까지 회복하지 못한 채 27%가량 하락한 채 마무리를 했고요. 15,0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해 봤고요. 몇 가지 종목을 추려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한가로 마감을 한 대유 에이텍인데요. 어제와 오늘 우리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리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서 앞으로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하게 이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고 이제 단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리비안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미국에 11월 25일에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인데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예요. 테슬라의 어떤 대항마로 이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회사인데 상장하게 됐을 경우에 그 회사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약 한 100조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리비안의 회사 가치가 100조가 되는 거랑 대유 에이텍이 그 회사의 자동차용 시트를 납품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오히려 대유 에이텍 입장에서는 리비안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명신산업이라고 해서 테슬라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화려하게 상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아시겠지만 테슬라 그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3,000원에서 한 달 만에 61,400원까지 약 한 370%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종목이 MS 오토텍. 이 종목도 잠시만요. 예, 이 종목도 작년 12월 달에 역시 그 테슬라 액면 분할로 인해 가지고 약한 주가가 한 110% 정도,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역시 그 이후에는 실적이 뭐 그렇게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유 에이텍 같은 종목도 뭐 신규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뭐 적당한 수준에서 차익 실현하실 것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별 종목은요, 한농화성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시세를 강하게 내뿜었던 종목인데요. 2차 전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 전고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그럼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네. 이게 이제 처음 포문을 연 거는 토요타예요. 전 세계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토요타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LG 화학인데 좀 더 정확히는 LG 화학에서 분사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이제 기술을 이제 뒤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한 4, 5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왜 이 차세대 그 2차 전지 소재,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이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무슨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정부하고 맞물려서 어떤 국책 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 유효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한농화성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동화기업 이 종목도 역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수화학도 역시 오늘 7%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정부랑 뭐 한국화학연구원
내지는 뭐 한국기술연구원 등 이런 이제 정부 연구기관이랑 같이 합동으로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국책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계속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시 뒤에 그 종목 AS 시간에서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그 TSI 역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같은 상한가의 마감이지만 좀 다른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 별 5개 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TSI가요. 와, 정말 2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최고가 15,6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2주 만에 이렇게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게 된 건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행복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사실 이거를 제가 2주 전에 처음 추천했을 때, 네. 지난주에 나와서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종목 AS를 해드렸지만, 네. 그때 얘가 이제 약간 급등으로 출발을 해서 제가 16일날 추천했는데 17일날 이제 급등으로 출발을 해서 좀 많이 못 사셨을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좀 눌림 줄 때마다 한번 이제 매수해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좀 그래도 많이 사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일단 목표가는 지금 좀 이제 길게 보면은 잠시만요. 예.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8,000원 선 정도?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목표가 높여서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랑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CIS랑 사실 되게 둘 다 비슷한 회사예요. 둘 다 비슷하게 2차 전지를 만드는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다만 TSI가 그 제조 공정상 더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장비를 만들고 CIS가 그 뒤에 이제 어떤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두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CIS가 이제 시가총액이 약 한 1조 정도 됩니다. 오늘 이제 아마 1조 넘었을 거예요. 오늘 CIS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TSI는 이제 약 한 2,400억? 뭐 이 정도 이제 시가총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매출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CIS가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영업이익률은 둘 다 비슷합니다. 약 한 10% 내외로. 그러면은 시가총액에서는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출액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 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정답은 하나겠죠. 그러니까 CIS가 고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TSI가 저평가가 돼 있거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이 TSI라는 종목이 좀 더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이제 높여놨고요. 목표가 18,000원으로 이제 높여놨고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도 역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도 역시 이런 TSI처럼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딱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황금별을 잡아라 코너도 꼭 봐주시고,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SI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13,000원이었는데 18,000원 높여 잡아 주셨어요. 매수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좀 차익 실현하실 좀 현명하게 잘 하신 다음에 수익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황금별을 잡아라는 시간 속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곤 있지만 그래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위드 코로나 이슈를 담은 종목을 오늘 공개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스크롤 쭉 내리셔서 전문가님의 얼굴이 딱 보이십니다. 그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그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요. 클릭을 해 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10월에 황금빛으로 물들어들 종목 어떤 거일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AS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 때 말씀해 주셨던 TSI가 단 2주 만에 34%가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도대체 어떠한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그중에서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자동차는 뭐 현대차랑 기아차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품주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첫 번째는 바로 만도입니다.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주의 특성상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현대차만 잘 팔면 되죠. 그리고 현대차가 잘 안 팔리면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기아차에도 납품하고 또 북미, 미국 쪽이라던가 유럽 쪽에도 다 납품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거를 다 고스란히 부품업체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어떤 그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제 그 시장의 주도주가 경기 민감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도 잘 팔리고 기아차도 잘 팔리고 미국에 납품한 그 완성차 업체들도 잘 팔리고 독일에 납품한 완성차 업체들도 잘 팔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완성차 업체보다 저는 이 만도라는 부품주가 더 크게 상승할 그럴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이슈는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만도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그 알짜 사업부를 또 역시 그 떼어냈습니다. 9월 1일자로. 그래서 이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이제 새로 설립한 회사가 이 앞으로 이제 AI라던가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도의 향후 성장성이 좀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예. 일단 목표가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목표가는 뭐 한 7만 원 선까지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해서 약 한 6만 5천 원 선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다시금 살아난다면 부품주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유를 들면서 만도를 공략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수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공략주는 그럼 어떠한 업종인가요? 이번 공략주는 역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자동차 그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제 그런 회사인데
종목명은 이제 아바코라는 회사고요. 원래 이 아바코라는 회사는 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서 이제 롤투롤이라는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뭐 그 태양광 이제 방막 태양 전지도 만들고 또 뭐 OLED 패널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 그 장비가 쓰일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합니다.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이 1월 19일 날에 이제 이렇게 저기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리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장중에 이때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뭐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 이후에 뭐 지금 약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아까 한농화성을 필두로 해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늘 이제 10% 넘게 이렇게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향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방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얘도 이 종목도 약 한 2천억 정도가 이제 채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 상대적으로는 퍼가 13.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그 2주 전에 추천드렸던 TSI라든가 CIS라는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퍼를 아예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2주 만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 종목 역시도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주를 황금별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아바코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추이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황금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무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9월의 마지막과 함께 10월의 맞이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무료 방송에서 어떠한 알짜배기 정보가 나올 예정인가요? 일단 전 세계 각국이 지금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위드 코로나.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가 뭐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뭐 조만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좀 눌려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등하기 전에 반드시 선취매를 할 것을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좀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승 모멘텀의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10월 내일 첫 개장일이 시작이 되는데 나는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무료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쭈르륵 뜨고요. 그 아래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독사진이 나옵니다. 그 아래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하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딱 대시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9월의 마지막 방송도 이렇게 끝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10월 첫 거래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10시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